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도주치사상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뺑소니. 뺑소니인데 내가 며칠 전에 진짜 황당한 기사 봤어. 시민이 뺑소니법을 잡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했거든? 근데 그 운전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뺑소니 수사팀장. 아, 너도 그 기사 봤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뺑소니 담당 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계신 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훨씬 상회하는 만큼의 술을 먹고 차를 치고 도망치다 잡힌 거지. 그것도 심지어 경찰이 추격해서 뒤늦게 잡았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그런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사건이 생기면 당황해서 저지르는 게 뺑소니 범죄에 나는 약간 특징인 것 같아. 그치. 근데 또 우리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마냥 뺑소니라고 보기에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사실 더 많아. 그렇지. 그치?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이제 우리가 뺑소니 이러니까 사실은 되게 좀 심각한 범죄만을 생각을 하는데 맞아. 사실은 살짝만 사고가 났어도 이건 뺑소니거든. 가령 내 의뢰인 중에 엄청 고급 스포츠카, 뭐 엔진 배기음이 엄청 막 이런 거? 맞아. 그런 차를 이제 신호 대기선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을 한 거야. 근데 차가 핸들이 반바퀴가 좀 감아져 있었지. 아, 감겨 있었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RPM이 몇 이상 돼야지만 이제 차가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왕 하고 출발하니까 옆으로 살짝 갔다가 간 거지. 근데 본인은 이제 충격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음악 소리도 컸고 엔진 배기음도 컸고 실제로 보면은 타이어를 살짝 스친 정도였거든. 아, 그래. 사고 이 휠 정도가 서로 스쳤구나. 그치, 바퀴 휠 정도가. 그치. 근데 이제 피해 차주는 그 충격으로 뭐 손가락이 살짝 삐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럴 수도 근데 있지. 뭐 사고 자체를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간 거야. 그러다 보니 뺑소니가 된 거지. 법적으로는 뺑소니가 될 수 있긴 하겠다. 그렇지. 이 사건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됐지만 당시에 처한 똑같은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냐 쟁점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됐지. 검사 그렇겠다. 입장에서는 피해 차주가 뒤에서 뭐 경적도 울리고 쌍라이트도 몇 번 켜고 심지어 가해 차량은 앞에 가다가 잠깐 섰다가 다시 출발하거든. 아, 그랬구나. 그런 과정들이 이거 사고 사실을 알고 도망간 거다. 뺑소니로 오인 받았겠네. 그것만 들어보면. 검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도로관리청 CCTV라든가 이런 걸 다 분석을 했어. 사실관계 수집을 했구나. 탐정을 했네. 맞아. 그래갖고 이 당시에 멈췄던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니까 저 차 뭐야? 라고 하면서 보복운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오인해서 잠깐 섰다가 뭐 추가적인 어떤 반응이 없어서 그냥 간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고 부위, 충격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모르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주장을 해서 다행히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는데 뺑소니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 회복은 충분히 했어. 그건 그랬겠지. 나는 그런 것도 해봤어. 우리 의뢰인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오토바이가 조금 이제 큰 우리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였어요. 엔진 소리도 크고 바퀴도 좀 두툼하잖아. 근데 이분이 횡단보도 옆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발을 밟고 지나간 거야. 그런 경우 많지. 근데 뭐 차량까지는 아니고 오토바이다 보니까 어떻게 훅 지나가니까 그 서 계신 피해자분도 막 굉장히 큰 충격을 입지는 않았었고 하면서 이제 제자리에 서 있긴 하셨대. 풀썩 쓰러지지도 않으시고. 근데 이분은 모르고 지나간 거야. 내가 사람 발을 밟은지 아예 인식을 못한 거지. 그래서 너가 했던 그 사건과 비슷하게 법정 공방이 오고 갔던 적이 있었어. 그 사건도 다행히 뺑소니는 아니게 됐어. 물론 피해자분께 금전적으로 보상도 해드리고 사과도 하고 했지만 범죄는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해서 무조건 겁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법적으로 의외로 치열하게 다투어주는 쟁점이 많거든. 기본적으로 도주치사 상이기 때문에 그치. 이 상해 자체도 다투어주는 경우가 많아. 맞아. 가령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이었는지 이런 것도 다투어지고 실제로 뭐 진단서라든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그치.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건가? 아까 내가 말한 사건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갔어. 근데 피해자 분께서는 사실 좀 신발을 큰 걸 신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안 밟힌 거야. 신발 끝만 조금 바퀴에 씹히고. 그러면 상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도주치상죄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상해가 없으면. 그러면 그 자체로 뺑소니가 아닌 거네. 실제로 나 8살 때 발을 밟혔는데 안 다쳤어. 그랬어? 자전거에 밟힌 거 아니야? 아니야. 트럭에 밟혔어. 트럭에? 근데 안 다쳤어.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스스로.
되게 신기하다. 자, 여기서 퀴즈. 최근에 있었던 사실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 차주가 이제 사망을 했어. 그러고 나서 해당 가해 운전자는 조수석에 있던 걔를 안고 그 앞에 보도블럭에 앉아 있었다. 자, 이 상황에서 뺑소니가 성립할까? 그게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 사람을 음주운전하다가 쳐서 그분이 사망하고 조치를 안 한 채 그냥 보도블럭에서 강하지 않고 있었던 거잖아. 그분이 도망쳤다고 한다면 뺑소니가 되겠지. 도주치사죄가 될 거야. 하지만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었어. 맞아.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가 중요했고, 그래서 이게 사고 후 미조치였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었을 뿐 뺑소니 자체는 쟁점이 되지 않았거든.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댓글을 다시면서 아 저거 뺑소니지. 도주치사와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를 묶어가지고 뺑소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치. 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돼야 돼. 맞지? 근데 사실 그 해당 BJ가 조금만 더 만약에 갔거나 아니면 인근 상가 화장실로 들어갔거나 이랬으면은 뺑소니까지 성립했을 거야. 그치. 가능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기준이 모호해. 그 인근 상가로 갔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많이 그 현장을 이탈했겠어. 뭐 거리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접합성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호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피해자분들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피해 금액, 합의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져. 그러면 우리 도주치사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교통범죄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음 영상은 12대 중과실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 인사 한번 하고 갈래? 그럼 어떻게? 이거 네가 전에 만든 거였잖아. 알았어. 자, 형. 아, 너? 안녕. 안녕.